안녕하세요. 여기는 워킹맘 오디오 카페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식탁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녀간 흔적. 우유 컵이 놓여 있고 식빵 부스러기가 남아 있어요. 아침 해가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집은 조용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조용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이름으로 불리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멈춰선 것 같지만 여전히 걷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식 날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새로운 삶이라는 게 기존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남편은 군인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고 처음 보자마자 직진으로 다가오는 그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제 삶은 그의 발령지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이사는 결혼 후 6개월 만이었어요. 짐을 싸면서도 괜찮아. 나는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강사였거든요. 교육만 있으면 어디서든 강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시는 낯설었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신혼 초부터 선물처럼 첫 아이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새로운 지역에 적응할 틈도 없이 어느 순간 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자유로운 몸이니깐 어디든 불러만 주면 출강을 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여기저기 프로필을 돌리고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만삭 때까지 꽤 오랜 시간 전라도 영암군 사무읍이라는 오지 같은 곳에서 서울, 경기까지 출강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첫 아이를 낳고 저는 조리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고 제 품에는 작은 생명이 안겨 있었어요. 이제 엄마가 됐구나. 그 순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끝났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무엇이 끝났는지는 그때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을 나온 뒤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랐어요. 아이가 울면 안고 재우고 또 깨고 다시 안고 내가 밥은 언제 먹었는지 샤워는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날들. 저의 시간은 오로지 아이의 분유 시간, 아이의 잠자는 시간에만 반응했습니다. 남편은 밤낮 없이 상황이 울리면 출근을 하고 저는 아이와 단둘이 집에 남아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고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요즘 어때요? 강의 하나 같이 안 할래요? 아, 지금은 애가 아직 어려서. 다음에.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에라는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첫째가 3살 때였어요. 다행히 신랑의 발령지가 이번에는 서울이었어요. 정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제발 지방 말고 서울로 발령 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수없이 빌었어요. 그리고 서울로 발령이 확정된 순간 더없이 기뻤습니다. 제일 좋았던 것은 이제 거리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서울로 발령 받자마자 둘째가 생겨버린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일은 언제 다시 할 거야?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아니라는 걸. 하루는 24시간이었지만 제 시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 둘의 울음소리, 밥 먹이는 시간, 기저귀 갈고 재우고 깨우고 저녁이 되면 몸은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들었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제가 아닌 누군가의 엄마만 서 있었습니다. 둘째가 돌이 지났을 무렵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려는 순간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너무나 위협적으로 오프라인 시장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강사들마저 설 무대가 없어지고 공교육은 전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하고 있었어요. 죄송한데요, 이번 강의 무기한 연기됐어요.
처음엔 한두 달이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상은 멈춰버렸어요. 오프라인 강의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해왔던 강사 일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고 강의 섭외 메일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왜 회사 안 가? 첫째가 물었어요. 엄마는 지금 집에서 일해. 하지만 사실 저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온라인 강의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줌, 유튜브, 온라인 교육 플랫폼. 처음 들어보는 용어도 많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사라졌고 저는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줌 사용법, 온라인 강의 만드는 법, PPT 화면 공유하는 법. 하나하나 검색하면서 배웠어요. 처음 온라인 강의를 했을 때 떨렸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혼자 말하는 게 너무 어색했어요. 화면 너머에 사람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반응도 보이지 않고.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그 짧은 대답 하나에 안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조금씩 온라인의 세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온라인에는 더 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SNS도 시작했어요. 제가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육아하며 다시 시작하는 강사의 기록. 온라인으로 일하는 엄마의 일상. 처음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조회수 10, 20. 그래도 썼습니다. 매일은 아니어도 꾸준히요. 온라인 1인 기업.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나도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영상도 찍어봤고 전자책도 만들어봤습니다. 밤늦게까지 편집하고 새벽에 글 쓰고. 아이들이 등원하고 난 뒤의 시간이 온전히 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되지 않았어요. 블로그 조회수가 올라가도 SNS 팔로워가 늘어도 글을 열심히 써도 당장 통장에 찍히는 돈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해? 응, 블로그 쓰고 SNS 관리하고 콘텐츠 만들고 있어. 그걸로 돈은 벌어? 아직은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쌓이면 언제 되는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었을 거예요. 매일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제가 뭘 하는지 보이지 않으니까요. 회사 가서 월급 받는 게 아니니까. 강의하고 강사비 받는 게 아니니까. 그의 눈에는 제가 그냥 집에서 돈 되지 않은 일에 시간만 축내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나도 돈 벌고 싶어. 마음속으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애들 학원비라도 용돈이라도 내 이름으로 벌고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채용 공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력직 채용,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 이력서를 다시 썼어요. 그런데 막막했습니다. 경력 프리랜서 강사 10년. 10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지만 뭔가 부족해 보였어요. 정규직 경력도 아니고 회사 이름도 없고 직급도 없고. 자격 증란을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10년 동안 강의를 했지만 딱히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강의 경험이 곧 스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달랐습니다. 자격증 소지자 우대, 관련 학위 소지자, 자격증 필수. 제가 가진 건 10년의 시간과 경험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종이 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40대 초반의 얼굴. 아이 둘 키우느라, 이사하느라, 살아내느라 바빴던 시간들. 나 뭐 하나 제대로 가진 게 없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을 일했는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매일 콘텐츠를 쌓는데 돈으로 보이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워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몇 개 보였고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겠어. 취업이 안 된다고, 자격증이 없다고, 당장 돈이 안 된다고.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당근에 올라오는 지역 아르바이트부터 단기 근무까지.
모든 분야를 훑어보고 아이들을 독박 육아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대부터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소개란에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쌓아온 정리력, 시간 개념, 순발력 등 내세울 수 있는 강점들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쌓고 있고 있는 이 콘텐츠들이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도 가치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심이 통했는지 학원의 데스크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면접 본 원장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이제 저는 다시 일하게 됐습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전문 분야도 아니고 큰 수입도 아닙니다. 하지만 멈춰있지는 않을 거예요. 프리랜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위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저는 압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요. 당장 돈이 안 되는 콘텐츠를 쌓는 일이 헛된 것처럼 보여도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이 씨앗이 꽃을 피울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언젠가는 내 사업 근육을 키우는데 큰 이력이 된다는 것을요. 당신의 10년도, 5년도, 3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이 정규직이 아니어도 통장에 찍히는 돈이 없어도 당신은 살아남았고 버텼고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남편이 몰라줘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요. 공백이 아니었어요. 저는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집을 꾸리고 이사를 하고 적응하고 또 적응하고 저는 쉬지 않고 살았는데 왜 세상은 그걸 공백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른 형태의 성장이었고 다른 방식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다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당신의 속도로요. 그 길 위에서 우리 함께 걸어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괜찮아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당신의 방식으로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나와 같은 워킹맘들에게 큰 위로를 안겨줍니다. 여기는 워킹맘 오디오 카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